대한민국에서 찾은 희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윤설미 씨 두 번째 수업이고요.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세 번의 탈북 시도 끝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한 윤설미 씨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태어날 나라는 선택할 수 없었지만 살아갈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선택해서 두 번의 강제 북송, 세 번 탈북을 거쳐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아침마당까지 굴러온 에미나이 윤설미입니다. 네, 오늘 하셨어요. 희망을 찾아 여기 대한민국에 온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함경도 라선세에서 태어났고요. 아버님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고 살아갈 재간이다라고 하셔서 재간. 그게 가훈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래서 7살부터 15kg짜리 아코디언을 메고 저 프로 연주가로 성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코디언을 아이한테 이렇게 사주면서 연주를 시킨다는 건 집에 그만큼 묵고 살만했다. 정말 네 밥에 거기국은 무겁다. 뭐 이 정도 하니까 좀 잘 살으셨나 봐요. 네, 그저 눈치가 빠르십니다. 그래요? 네, 아버님께서 부정부패를 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강부셔가지고 네, 아코디언은 한국에서도 워낙 비싼 고가인데 북한에서 고가 악기는 거의 이제 집 세 채를 살 수 있는 악기였는데 그걸 메고 다니는 에미나이였고요. 아버지 덕분에 배고픔이라는 걸 잘 몰랐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상 낙원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가스라이팅 받으면서 네. 저에게 가장 슬픈 단어는 그때 당시 남조선이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남한을 이렇게 극렬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밖을 보는 계기가 온 겁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 유포하신 아주머니를 제가 중학교 때 사형하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서 살인자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 폭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 간부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 꼭 드라마를 봐야 내가 인정을 하겠다. 오히려 그 공개처형 장면을 보고 꼭 보고 싶겠다. 봐야겠다. 네, 그 보통 예민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딸봐 보셨습니다. 아까 우리 우 작가님 아버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아버님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천국의 계단을 처음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보다가 들키면 우리 다 청살인데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을 안고 내가 책에서만 배웠던 그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를 처음 보는 순간 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가 뭐가요? 충격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생긴 곤상우 오라버니 거기다가 이제 신윤준 오라버니는 거의 백두산보다 코가 이렇게 높으신 데다가 네, 맞아요. 배에는 이게 왕자라는 이게 성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입술은 꿀을 아주 물었더라고요, 이 엄마들이. 왜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안에 너 있다. 막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뭐지? 이 북한에서는 우린 김장을 해도 모두 다 김장 전투회로 모두 다 논외기 전투회로 우린 혁명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이 오빠들의 이 단어를 보면서 절대 이렇게 달달한 오빠야들이 전쟁을 일으킬 침략자가 아니다 이런 교육으로 딱 다가오면서 남한은 적대국이 아니라 저에게는 꼭 가고 싶은 희망의 나라. 네, 결국 그 분단을 문화 콘텐츠가 훌떡 담을 넘어서 가을 동화부터 시작해서 뭐 안 본 거 없습니다. 꽃보다 남자, 올인 쭉 보이시죠? 이 오빠들을 보면서 꿈에 그리면서 어머. 한국을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남조선 오빠들은 다 이렇게 생긴 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줄 알고 이제 오신 거군요. 아침마당은 혹시 안 나오던가요, 북한에서? 네. 그거 좀 올해부터는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드라마를 보시고 그 탈북을 해야겠다는 좀 결정적인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버님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울고 웃으면서 드라마에 함께 빠져가지고 아버지도 남조선 아새끼들 그저 드라마 하나는 잘 만든 기래 이러면서 봐서 제가 슬쩍 이제 했죠. 아빠 나 탈북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빠가 안 된다. 어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를 승인해 주지 않았고요. 그러나 너무 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또 안 좋은 일이 집에 생겨서 49세의 저희 아버님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고. 가세가 기울고 저는 진짜 독립을 시작하는데 바로 2006년에 첫 탈북, 언어도 모르고 여권도 없는 돈도 없는
저 북한을 넘은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예. 사실 두만강을 넘어간다는 것은 북한 사람이라면 압니다. 반역행위고 가다가 총알이 빗발치고 네. 가다가 또 잡히면 교도소에서 가서 생존율 30~40%에 속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늠하고 패보지 않고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도착하니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안도있음을 내셨지만 저를 기다리는 것은 네. 권상우 오라버니가 아닌 네. 인신매매였습니다. 그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요? 거기에 맞습니다. 걸리셨다고요? 네, 이제 중국은 지금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얻을 때 차일리 문화라고 해서 이제 돈을 지참금을 주는 맞아요, 지참금. 지참금. 예. 그게 악문화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평생 장가를 갈 수가 없게 돼서 중국에서 돈 없고 시골 총각들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배고파서 팔려온 북한 여성들을 브로커들이 싸게 해서 이제 넘기는데요. 제가 한국 돈 400만 원에 이제 돈 없는 하지만 성실한 시골 총각에게 팔려가게 된 겁니다. 아유. 네,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 인생 23살에 겪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절망이 바뀌는 또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장기 매매를 당하다가 살아나온 탈북민 여성, 살아나오려고 너무 벽을 긁어서 손톱이 다 빠진 여성을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다행이구나.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착하신 시부모님과 또 23살에 나온 분신 같은 딸도 있으니 장기 매매로 죽어간 불쌍한 이들에 비하면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감사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잡고 감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주민회의 신고로 해서 저는 전목의 아이를 두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북한 교도소로 강제 북송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신고를 한 거 탈북민 있다고 동네 주민이. 예, 그 기본입니다. 잘 숨어 살아야 되는데요. 그 동네에서는 알죠. 그래서 탈북에서 강제 북송이 되면 북한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아까 저는 그 생존율이 뭐 40%. 오. 네, 사실 인신 매매를 당하던 그날에 내 인생이 가장 절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애교였습니다. 내 애교. 인생에. 교도소로 들어가서 저를 마중 나온 것은 바로 15구의 썩은 시체를 실은 우마차가 나오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서 걸어나가거나 죽어서 저렇게 시체가 동광이 나서 썩어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감옥은 전 세계의 유일한 감옥입니다. 8평방에 100에서 120명을 1, 2층으로 과자처럼 지그재그로 눕히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 먹는 것은 옥수수 30%, 옥수수 껍데기 70%, 콩알 1알에서 10알, 365일 반찬이 없습니다. 멀건 심심한 소금국이 전부였고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살아나려면 뱀도 잡아야 되고 쥐도 잡아야 되고 하다 죽은 사체에서 나온 구데기까지 구워 먹어야 생존율 40%그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진짠가 싶을 정도예요. 예, 진짜죠. 진짜예요? 저 혼자 탈북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감옥에 있던 동기들이 여러 명 왔습니다. 여기에. 네, 제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악착같이 살았던 이유는 바로 제 아이. 분신 아이 같은 내 딸 아이가 저에게는 희망이 돼서 내가 살아야 엄마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을 그래서 꼭 봐야 된다. 악착같이 교도소에서 이제 나무를 하다가 제가 꼬리표 3마디를 다쳐서 마취 없이 수술 3마디를 끌바로 이제 뼈를 자르는 수술할 때도 2시간 동안 까무러치면 내가 일어날 수 없을까 봐. 그러면 우리 아이 얼굴 못 볼까 봐 2시간을 아각 소리를 내면서 예, 제가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교도소에서 살아남아서 만기로 출소를 했습니다. 만기 출소를 했어요? 네. 야, 거기서 나는 탈출을 한 줄 알았더니 교도소에서 그 모든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나왔다고요? 네, 그걸 또 그랬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이게 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출소한 후 제 목표와 희망은 아이였기 때문에 네.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컸는지 막 만져
보지도 못하고 올 크게 생겼는지도 몰라서 너무 부푼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 날에 바로 두만강을 가열차게 넘었는데요. 곧바로. 탈북을. 넘자마자 2시간 만에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좋을 때도 있지만 CCTV가 다 설치가 돼서 제가 넘어오는 것이 다 찍혀서 저는 아이와 5살 된 아이와 엄마 언제 와? 마마 니 점어서 꼴라 이렇게 중국어를 하는 아이와 내가 언제 간다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 그 순간 20명의 경찰이 좋아 하고 중국말로 잡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또 잡힌 것 같아 이런 말을 2번째 북송 때 아이에게 남기고 강제 북송으로 또다시 북한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6개월 안에 동일한 범죄를 범했을 때는 가형으로 10년까지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불쌍한 내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보이부에서 대학 동기를 만나는 기적이 생겼고 이번에 2번째는 교도소를 가지 않고 동기의 정말 그분의 목숨 건 동조로 저는 탈북 3번째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진짜 뭐 영화 까삐용 영화보다도 더 그래요. 막 세상에. 웃으시면서 얘기는 하시지만 저희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 네. 동기가 네. 자기가 목숨을 어떻게 보면은 대학 동기지만 살려주면 자기가 그렇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대학 생활 살려줬단 말이에요. 대학 잘했나 보다 대학 잘하셨나 생활 봐. 때. 간절했습니다. 제 눈빛에 살고 싶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간절했었고요. 네. 사실 3번째 탈북을 쉽게 그분이 낮춰서 쉽게 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두만강을 넘어서 제가 첫 번째, 2번째는 제가 다 계획을 세웠는데요. 세상이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네, 제가 3일 동안 두만강을 넘어서 3일 동안 산에 붙어 있었고요. 민간인 사택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가서 쓰러졌는데 예, 긴장이 좀 풀렸나 봅니다. 아침에 닭 우는 소리가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저는 어떤 집 담벼락에 누워 있었고요.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화령 변방대라고 해서 탈북민 여성들을 잡아내가는 중국 국경 경비대 앞에 제가 3일 동안 간 거예요. 뱀까지 물려가면서. 결국에는 나를 잡아달라고 로맨굴에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 상황에서 또다시 실망할 수 있고 포기할 상황에서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 민간인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비가 착 오는 날에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족 아주머니가 고이 먹이를 주고 있어서 그 어머니에게 그냥 다짜고짜로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2006년 중국에 와서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를 낳았는데 수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해서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기적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숨겨주면 내가 내 아이를 만날 것 같습니다. 저 제발 살려주세요. 빗물보다 눈물이 더 범벅이었고 제 바지는 다 젖었고 중국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일컬세우면서 나도 아이가 있다. 엄마는 아이를 만나야지. 빨리 우리 집에 숨겨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기적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 중국 시댁과 통화를 하게 됐고 어머님께서는 저를 데리러 오는데 9시간이 걸린대요. 중국이. 그래서 그 9년 같은 공포의 시간, 변방돼서 문 차고 들어오면 바로 잡히는 그 시간에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고이를 밖으로 내쳤고 조그만 고이 집 안에 비를 맞으면서 9시간을 무릎 집에. 꿇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를 만나러 시어머님이 오셨을 때 왜 거기 집에 들어가 있었냐고 저를 한참 뺐으면 나오지 못해서 너무 조그매서 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7살에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아이고. 그때 첫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젖먹이 띄워놓고 갔다가 네. 세상에, 어우 세상에 얼마나 아이 만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이가 원래 엄마라고 못 부르더라고요. 너무 처음에는, 상해서 어. 몸무게가 35kg였고 감옥에서 금방 나와서 몸이 너무 상해 있어서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치더라고요. 그래도 매일매일 이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걸 저는 고난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좀 살려고 보니까 2번의 강제 북송을 막지 못한 중국 시댁이 미안하다고 한국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해서 아이 아빠가 저를 직접 데리고 베트남까지 안내를 해서 2014년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게 되셨구나.
참 먼 길을 돌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요. 한국은 천국이더라고요. 북한은 사람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요. 여기는 밥이 많아서 마른 밥을 버리고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열차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 1년 안에 제가 사랑하는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그 사이 중국에 있던 아이 아빠는 내수망경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고. 저는 한부모로 한국 정착을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된 딸이 저에게 엄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진짜 행복해서 행복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나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마. 어머. 이런 말을 듣고 제가 가열차게 탈북하던 정신으로 남한 오빠 꼬셔갖고 지금 새 가정을 잃었고 4살짜리 가열차게 통일둥이 또 둘째와 첫째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 탈북 가정에 저를 이제 이끌어 주었던 그 저 하나 탈북을 위해서 양말 하나 사신지 못하고 제 수발을 했던 중국 시부모님들과 함께 한국에서 한 집에서 오늘까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셔왔어요? 네, 뿐만 아니라 아코디언 연주자로 또 헤세디온이라는 국제 악기를 개발해서 작년도에 8개 국제 특허를 따냈고 지금 만든 악기를 대중화하고 국제 대회도 올해 2월 8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이야, 네. 이야, 우리 멋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윤설미 씨. 음. 근데 진짜 헤세디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악기인지 궁금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연주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조 가능합니다. 네, 고소 네. 가능합니까? 고소 예, 박수로. 저희가 큰 그러면은 박수로. 큰 박수로 네. 강연 마무리하면서 우리 윤설미 씨의 예, 공연을 한번 앞쪽으로. 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아코디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헤세디언이라고 불리는 악기라고 전자악기. 합니다. 예. 네. 자, 우리 윤설미 씨가 특별한 무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곡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곧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예.